흰오리무리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다. 얼마 전까지 이 놀이무리는 크게 3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대장 오리 옐로우와 녀석의 추종자, 새로운 흰오리 2마리, 그리고 이불을 좋아하는 두부. 이렇게 흰오리 무리는 하나의 무리로 통합되지 못했다. 우선 웅장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흰오리 2마리는 이제 더 이상 흰오리 무리나 청둥오리 무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녀석들이 다른 오리들과 친해졌다기보다는 힘이 센 두 녀석을 다른 오리들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 문제는 대장 오리의 추종자였던 녀석이 새로운 흰 오리들과 친해졌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이 흰 오리 3마리에게 몰리고 대장 오리는 찬밥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흰 오리 5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녀석들이다. 그런데 같은 우리 안에서 함께 자란 동물들은 대부분 특별한 싸움이 없더라도 서열은 이미 결정되어 버리고 웬만해선 변동이 없다. 아마도 5마리의 흰 오리들이 함께 자라던 시절 옐로우는 그들의 진짜 대장 오리가 아니었던 것 같다. 짐작컨대 진짜 대장 오리는 한 달 전에 이곳에 온 흰 오리 2마리 중 1마리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옐로우는 점점 더 힘을 잃는 반면 새로운 흰 오리들은 점점 더 자신감이 넘쳐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건강 때문에 옐로우에게 당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거위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밤에 앵두는 크기가 꽤 큰 쥐 1마리를 잡았다. 지금까지 앵두는 꽤 많은 수의 쥐를 잡아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대부분 손가락 길이 정도로 크기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잡은 쥐는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더 큰 녀석이다. 이 정도로 자라려면 나이가 몇 살은 되어 보이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끼쥐들을 번식시켰을까. 1년 전만 해도 크기가 작은 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동안 포도와 앵두가 열심히 순찰을 돌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까.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쥐들의 평균 수명은 2년 정도이고 1년에 암컷 1마리가 대략 24에서 36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한다. 만약 웅정에 고양이가 1마리도 없다면 쥐들의 낙원이 될 것이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양이들이 어떤 면에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선 백해무익한 쥐들을 없애는데 큰 공을 세우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안전한 곳으로 옮긴 병아리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곳은 3년 전에 아기 거위와 아기 오리 그리고 병아리들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4개의 육축이 중 한 군데이다. 그 당시에는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을 키워줄 어미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나의 손을 거치면서 성장했다. 사실 어린 생명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는 육축이만큼 완벽한 곳은 없다고 본다. 육축이는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한 컨테이너 안에 있으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 24시간 내내 엄마 닭의 품처럼 따뜻하다. 게다가 풍족한 먹이와 비타민C가 포함된 물을 공급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된다. 하지만 엄마 닭에게 여러가지 지식을 배울 수 없다는 점과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다는 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덩치가 작을 때는 육축이 안의 공간이 넓고 안락해 보이지만 한 달 정도만 되면 육축이가 비좁게 느낄 정도로 답답해지게 된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된 어린 생명체를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면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험성은 증가하게 된다. 엄마 닭이 옆에 없는 병아리들은 언제든지 고양이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릴 수 있고 쥐나 뱀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2년 전을 마지막으로 육축이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엄마 닭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2년 전에 비해 뱀과 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쥐들의 경우 물론 2년 전에도 있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수가 적었는데 요즘은 아주 쉽게 녀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심각한 것은 얼마 전처럼 닭장 안에 둥지를 틀고 어린 생명체를 잡아먹는 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쥐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혹 지나가는 뱀을 본 적도 있는데다가 때로는 계란이나 오리알을 먹어치운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 사라진 병아리의 경우 뱀이 한 소행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나무를 키우고 숲을 만들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나의 바람 속에 쥐와 뱀을 포함시키고 싶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농장에서는 오리 1마리, 닭 4마리, 아기 고양이 2마리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오리 1마리는 사체를 발견하면서 수리부엉이의 소행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닭과 아기 고양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구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아마도 수리부엉이가 아니면 내가 와서 잡아갔을 거라 짐작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내가 키우는 동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곤충이 증가하면 천적인 개구리와 야생새들이 증가하되 그들을 먹이로 하는 뱀과 맹금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캔디와 함께 지내는 꺼병이는 닭장을 탈출할 생각이 전혀 없이 매우 얌전하게 잘 지낸다. 아마도 엄마인 캔디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 굳이 닭장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듯 보인다. 게다가 이곳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외부로부터 안전까지 보장된 곳이다. 얼마 전 닭장 안에 출몰했던 쥐새끼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번에 쥐 잡는 트랩 안에 다량의 지약을 넣어놨는데 그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참고로 쌀 모양과 펠린 모양의 2가지 종류의 지약을 넣어놨는데 쌀 모양만 먹었고 펠린 모양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며칠 전 확인해보니 쌀 모양의 지약을 다 먹었길래 마음껏 먹으라고 리필을 해놨다. 꺼병이는 이제 태어난 지 45일이 지났으니 병아리라고 치면 독립할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암탉과 달리 캔디는 꺼병이를 독립시키기 위해 매정하게 대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이 없다. 그동안 병아리뿐만 아니라 거위와 오리를 길러낸 캔디에겐 꿩을 키우는 게 아마도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캔디는 타고난 모성애로 종이 다른 어린 동물들을 아주 잘 키워내었다. 이제 이 상태로 몇 개월만 더 지내다 보면 어쩌면 꺼병이도 이곳 닭장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에는 내가 어릴 적 보았던 꽁무리들이 농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